2018 헌마 279, 2020 헌마 961, 2018 헌마 344, 청구인 외 8인. 이 사건은 종전과 달리 변호사에게 더 이상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구세무사법 조항, 이를 이 사건 법률 조항이라 합니다. 과 개정세무사법의 시행일을 2018년 1월 1일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세무사의 자격이 있던 사람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무사 자격이 있는 것으로 한 세무사법 부칙 2017년 12월 26일 법률 제15288호 조항, 이를 이 사건 부칙 조항이랍니다.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이 사건 법률 조항에 대한 법정 의견 및 재판관 유남석, 이석태, 문형배, 이미선의 이 사건 부칙 조항에 대한 기각 의견의 요지는 이미선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선의, 이은혜, 이종석, 이영진의 이 사건 법률 조항에 대한 반대 의견 및 재판관 이선의, 이은혜,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의 이 사건 부칙 조항에 대한 헌법 불합치 의견의 요지는 이은혜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사건 법률 조항에 대한 법정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입법 목적은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와 관련된 특혜 시비를 없애고 세무사 시험에 응시하는 일반 국민과의 형평을 도모함과 동시에 세무 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입법 목적은 정당하고 이 사건 법률 조항이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 제도를 폐지한 것은 이러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입니다. 이 사건 법률 조항이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먼저 변호사가 세무나 회계 등과 관련한 법률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하여 변호사에게 반드시 세무사의 자격이 부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변호사에 대하여 세무사 자격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입니다. 그리고 세무사법은 세무사 제도가 정착되고 세무 대리시장의 수급이 안정됨에 따라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 대상을 점차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습니다. 변호사에게 세무사의 자격을 부여하면서도 현행법상 실무교육에 더하여 세무 대리 업무에 특화된 추가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의 대안을 통해서는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와 관련된 특혜 시비를 없애고 일반 국민과의 형평을 도모한다는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세무사법 제20조 제1항은 세무사 등록부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의 세무 대리를 금지하면서도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세무 대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변호사의 직무로서 할 수 있는 세무 대리를 수행할 수 있으며, 현행법상 조세소송 대리는 변호사만이 독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 조항이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 조항으로 인하여 변호사의 직무로서 세무 대리를 하는 것 외에는 세무 대리를 할 수 없게 되어 업무의 범위가 축소되는 불이익을 입었으나, 이러한 불이익이 위 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부칙 조항에 관한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의 기각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부칙 조항이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여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들의 신뢰는 입법자에 의하여 꾸준히 축소되어 온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 제도에 관한 것으로서 그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보호 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하더라도 변호사인 청구인들은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세무 대리를 할 수 있으므로 신뢰 이익을 침해받는 정도가 이 사건 부칙 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 조항은 신뢰보호 원칙을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부칙 조항의 평등권 침해 여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부칙 조항이 2017년 12월 26일 개정된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시행일을 2018년 1월 1일로 정한 것은 앞서 언급한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입법 목적을
가급적 빨리 달성하기 위한 고려에서 내려진 입법적 결단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부칙조항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시행일인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이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달리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 두 집단은 사법연수원 입소 당시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당시 장차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세무사 자격도 자동으로 부여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는 2018년 1월 1일 당시 이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개정 전 세무사법에 따를 경우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을 수 있는 요건을 현실적으로 구비하고 있었던 반면 후자는 2018년 1월 1일 당시 그와 같은 요건을 현실적으로 구비하고 있지 않은 채 장차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세무사 자격까지 자동으로 부여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만을 갖고 있었던 것에 그칩니다. 후자의 경우 본인이나 주위 여건에 따라 사법연수원 과정이나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을 마치지 못할 가능성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지 못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전자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칙조항이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이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달리 취급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이 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판관 이선혜, 이은혜, 이종석, 이영진의 이 사건 법률 조항에 대한 반대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가 세무서비스 시장에서 가지는 지배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이념의 취지에 부합하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국가의 협력 의무 이행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입법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설령 입법 목적을 세무 분야의 전문성 제고라고 파악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하더라도 변호사에게는 세무사로서 수행할 수 있는 세무대리 업무 전반에 관해 전문성이 인정되므로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장부 작성 업무와 성실 신고 확인 업무에 관하여 변호사가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에 비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들 업무는 변호사에게 전문성이 인정되는 다른 세무대리 업무의 부수한 업무이자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기초가 되는 업무인 점,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6개월 이상의 실무교육 등을 받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한편 자격제도의 속성상 이미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교육만 받으면 실제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당의 직업의 업무를 온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지식 등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라면 모두에게 자격을 부여하여야 하며 원칙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은 부여하되 추가 교육 이수 등 다양한 대안을 마련함으로써도 입법 목적을 동일한 정도로 달성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이 사건 법률 조항은 피해의 최소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 사건 법률 조항으로 인해 청구인들은 세무대리 업무에 관한 능력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라고 하더라도 세무사로서 세무대리 업무를 일체할 수 없게 되므로 제한받는 사익은 중대합니다. 반면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가 한정되면 소비자의 세무서비스 선택 폭이 좁아지고 특히 기장 업무부터 행정소송까지 일관된 서비스를 온스톱으로 제공받을 가능성이 봉쇄되는 바 이 사건 법률 조항으로 세무부자의 전문성 제고라는 공익이 얼마나 달성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재판관 이선혜, 이은혜, 이종석, 이영진, 김경의 이 사건 부칙 조항에 대한 헌법 불합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부여 제도는 1961년 세무사법 제정 이래 50년 이상 줄곧 시행되어 왔으며 단시일 내에 폐지 또는 변경되리라고 예상될 만한 사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부칙 조항으로 인해
이미 세무사 자격 취득에 대한 기대를 가진 채 상당한 노력과 시간을 들여 변호사 자격 취득을 위한 단계에 진입한 자들도 이제는 반드시 세무사 자격 시험에 합격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세무사 자격 시험의 일부 면제나 유예기간 조항 등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칙 조항으로 인한 신뢰이익의 침해 정도는 중대하다고 할 것입니다. 반면 세무 분야의 전문성 제고라는 공익의 실현이 장기적 관점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변호사 자격 취득을 위한 단계에 진입한 사람에게까지 시급히 적용해야 할 정도로 기묘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칙 조항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다만 단순위원을 선고할 경우 이 사건 부칙 조항에 의하여 세무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들마저 그 근거 규정이 사라져버리게 되므로 헌법 불합치를 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 부칙 조항을 개정함에 있어서는 2018년 1월 1일 이전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2018년 1월 1일 이전에 공고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전형에 지원하여 입학자로 선발된 사람으로서 각 2018년 1월 1일 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사람에게 세무사 자격이 부여될 수 있도록 입법적 배려를 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